불과 2달 전만 해도 이곳에서 재활 치료를 받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추워서 이게 지금 강직이 와가지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막 떨리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떨리는 다리.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많이 변해버렸습니다. 허리가 아파왔고 동네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봤는데 살이 쪄서 허리가 아픈 거다. 살을 빼면 괜찮으니까 뭐 다이어트를 해봐라. 처음에는 단순 허리 통증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데요. 끊어질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앉아있지도 못하겠고 누워있지도 못하겠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통증에 큰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황색인대 골화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된다 해서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수술을 안 하면 마비가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서둘러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는 좋지 못했는데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낫기 위해 받았던 수술이 되려 마비 증상을 앞당기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억울하죠. 힘들고 그래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 네, 황색인대 골화증, 조금은 생소한 병명인데요. 변호사님 정확히 뭔가요, 이게? 네. 자, 이게 척추뼈고요. 이 척추뼈 사이에 척수가 있고 네. 여기에 보시면 빨갛게 표시된 것이 인대입니다. 이 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딱딱해지면서 앞쪽에 척수강을 밀어내면서 감각이 이상해진다든가 등 쪽에 통증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심하면 마비까지 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치료를 신속하게 받아야 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힘을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0대 여성에게 발생한 것으로 좀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분명히 더 나아진 모습을 기대하면서 수술대 위에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걷지 못하게 됐을까요? 화면을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지금의 상황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수술할 거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위험하다는 얘기도 전혀 못 들었고 후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어요. 그랬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예고 없이 찾아온 하반신 마비. 30년을 넘게 멀쩡한 2다리로 걸어 다녔던 그녀에게 지금의 상황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겁니다. 억울하죠. 제 발로 제가 운전해서 기분 좋게 3시간이면 끝난다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다리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수술할 때 뭔가 잘못 건드신 건 아닌지. 가족들은 수술에 대한 의문이 남아 의료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안 띄워주더라고요. 뭐 3장, 뭐 몇 장 이렇게 있고 바로바로 띄워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서류 봤는데 거의 2주 걸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병원 측과 마찰이 생긴 건데요. 전체 의료 기록을 요청했지만 누락된 기록들이 발견되고 MRI 판독은 20일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대로 그 서류 받을 때 솔직히 1~2시간이면 됐거든요. 근데 그 서류를 달라는데 2주가 걸렸다는 건 뭔가 감추려고 뭔가 급히 뭘 손을 댄 건지. 이에 병원 측은 수술이나 처치에 어떤 문제도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막혀 있으면 그럴 우리는 수가 실제 있는데 이 수술을 여기 이제 집도하고 따라 있는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제가 전문의에게 이쪽으로 의견을 뼈들이 물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그 뚜껑. 그 뒤에 뚜껑 역할에 경막이 파열되면서 여기 이제 물이 있는 거거든요. 물 성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체 같은 게 여기 고여 있을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수술 중 발생한 하반신 마비, 그 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얘가 신경에 늘어붙어 있어요. 수술 중에 무슨 뭐 충격이 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주 마비가 잘 오는 지역으로 아주 유명한 그 지역입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왔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을 할 건지 뭐 이제 그런 선택이 이제 주어졌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정형외과 전문의는 수술이 이제 워낙 까다로운 수술이고 또 환자가 받는 부위가 마비 증상이 잘 나타나는 부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변호사님, 네네. 그렇다면 과실을 묻는 게 좀 어려울까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황색인대 바로 앞쪽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근데 MRI 사진을 보시면 수술한 부위에 경막이 찢어져서 뇌 척수액이 상당히 유출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술 중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부정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은 어렵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배상 책임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자가 수술 전에 이 부작용으로 하지마비가 올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문제가 네네.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네.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예. 수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든가 또는 수술 방법까지도 의사분이 직접 환자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아서 환자가 어떤 선택권을 잃었다고 한다면 병원 측이 환자에 대해서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의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후에 CCBB를 가리는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병원 측에서 가족에게 의무 기록을 주지 않아서 좀 네네. 가족들과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네. 환자가 요구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의료법상 환자라든가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당연히 내어줘야 되는 것인데요. 네. 이 사건에서는 3차례에 걸쳐서 이 기록 발급을 요청을 했는데요. 중요한 기록들이 누락된 경우들이 있어서요. 그 가족분들이 형사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기록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 네네. 어떻게 뭐 방법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환자분들은 이 의료 기록이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요. 네. 우선 기록을 받을 때는 기록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진료기록부 전체를 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 줬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를 달라고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녹취가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를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